네, 안녕하세요. 철관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강심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게요. 현 영상에서 혈압이 떨어진 사람들을 말할 때 제가 강심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반대로 떨어뜨리면 블로커가 되고 당연히 고혈압 약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강심제에서 뭐 강심제, 배당체 뭐 이런 말들로 우리가 뭐 글리코사이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말들은 지금 의미가 좀 없고 7개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7개를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 하나는 디곡신, 하나는 교감신경 작용제. 이 안에는 도파, 도부, 에피, 노에피, 그리고 에소프라놀 이렇게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밀리논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 7개인데 심장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강, 양계, 작용, 기전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다 쉽게 가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양리학을 그냥 쭉 공부하셔야겠죠. 하지만 저희는 간호사니까 일단 작용들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디곡신이에요. 디곡신 하면은 우리가 제가 지난 영상 때 얘기 드렸는데 하트 페일리어, 그러니까 심부전에 2차 약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1차는 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예, 맞아요. 에이스 이니비터. 약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외우는 방법을 얘기 드릴 때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 기억을 다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디곡신은 일단 2차용으로 신부전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약물이 굉장히 세요. 그냥, 센 놈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시민성 쇼크라고 하는 혈압이 아주 극심하게 떨어져 있는 환자들한테 응급약물로 사용하는 약이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심방 부정맥에 사용을 해요. 심방 부정맥에 사용을 하니까 심실 부정맥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겠죠. 심방 부정맥에 사용하는 약제가 이 디곡신과 우리가 베타블로커 그리고 CCB라고 하는 이미 한 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칼슘 채널 블로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인 기전이 있겠구나. 그렇죠. 방실 정도를 느리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섬액 환자를 쓸 때는 이 약을 써줄 때 굉장히 조심해서 쓰는 게 아니라 금기예요. 쓰시면 안 돼요. 그 기전을 알아보면 일단 혈압을 높여준다. 요건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SA 노드가 있고 그리고 방실로 또 연결해주는 AV 노드가 있어요. 이 두 곳을 전기적 전도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심박동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VTEF 전맥을 가진 환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응급실에서 뭐 기침을 해보세요라든가 목에 경동맥을 꼭 눌러준다든가 아니면 빨대를 가지고 쭉 불게끔 이렇게 유도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미주신경을 자극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진 효과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항진 효과를 해주는 이유가 심박동수를 감소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이 SA 노드와 AV 노드와 연결해서 미주신경 항진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은 혈류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겠죠. 강심제라서 혈류를 꽉꽉 짜주니까.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맞아요. 신장에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당연히 배설도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몸에 부어있는 이 부종도 물통을 버리는 효과가 되니까 부종이 감소되겠죠. 이거는 장점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디곡신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교감신경 작용제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감신경 작용제니까 우리가 이 신경자, 너브라고 하는 최소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이 뉴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다만 어떤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이 신경 말단의 뿌리에서 뿌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 전달물질이라고 하죠. 이 전달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뿌리고 그리고 포수가 그걸 받잖아요. 포수가 이걸 받는 걸 리세터라고 생각해 주시고,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거, 뿌려주는 거를 우리가 신경, 말단에서 나가는 액이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그 공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아드레너지라고 하는, 우리 같은 말로는 카테콜라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아드레너지 애들의 그러면 이 공들이 뭐가 있냐면 도파가 있고요, 도부타가 있고, 에피가 있고, 노에피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면 에소프라놀이 또 있어요. 이거를 받는 애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에서 자극을 줘서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각 셀에 전달이 돼서 셀이 수축이 되든 이완이 되든 이거는 이제 이온들의 또 작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리세터를 저희가 아셔야겠죠? 그 리세터를 우리가 첫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알파, 베타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이 수용체는 우리가 물질들을 뿌렸을 때 받는 애들이 도파는 알파와 베타가 작용을 해요. 얘네하고 친밀성이 있어서 여기에 붙는 거죠. 자, 그러면 도부타는 베타 1만, 에피는 알파와 베타에, 노에피는 알파, 그리고 에소프로놀은 베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특징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노에피는 천식이나 아나필락에 당연히 사용을 못하겠죠. 알파에만 작용하니까요. 자, 친밀성 있는 알파에만 붙으니까 얘는 브론코하고는 관련이 없겠구나. 즉, 환자가 천식이라든가 아스트마라든가 아나필락틱 환자라면, 이런 쇼게 왔다면 사용을 못하겠구나, 이런 감이 오시죠. 네, 사용을 못해요. 에피는 알파, 베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심장의 근육에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혈관에도 작용을 해서 수축력을 굉장히 높여주겠구나, 이런 감이 오시겠죠. 얘가 알파도 작용하면서 근육도 수축하죠, 혈관도 수축하죠. 이렇게 되니까 키드니까지 가는 혈류를 막아버려요. 혈액을 다 심장 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베타도 같이 들어가니까 기관지에도 이완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엔지오데마라고 하는 기관지 수축이 왔을 때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가볼게. 우리가 CPR 환자를 두고 생각을 하셨을 때 에피는 계속 써주면서 비본도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도파, 도부타도 달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네들은 같이 움직여요. 약물을 메우실 때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 한번 생각해서 머리에 상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다는 어감상 도파, 도부타 요 순서죠. 도파는 알파와 베타에 작용을 하고, 도부타는 베타 1만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도파는 우리가 에피네프린의 전구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신장의 기능을 감소시키지를 않아요. 신장의 기능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키드니, 즉 얘네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당연히 혈압을 높이고 카디악의 아웃풋을, 심박출량을 높여줘요. 그러면 당연히 신혈류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전 초기 환자한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그동안 해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1차 약물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도부타는 베타 1에만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베타 1 기억나시죠? 심박출량만 높여주지만 장점이 있어요. 심근의 오토 디맨드를 높이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이게 디곡신하고 다른 점.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에소프라놀이라고 하는 애로 한번 에소프라놀이 남았네요. 심장에 작용을 해서 박동수와 수축력을 증가시켜줘요. 물론 말초혈관의 저항도 높여주게 되죠. 다만 베타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구나. 아, 그러면 기관지 확장을 해서 도움을 주는 애들은 에소프라놀, 에피,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도파가 있었어요. 아, 장 단점을 이용해서 환자한테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요게 나오겠죠.